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재천에 나왔습니다. 지금 벚꽃이 절정이죠. 절정이기 때문에 이 절정인 꽃들을 조금 담아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좀 꽃들을 좀 찍어보고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과 그리고 DSLR로 찍은 사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한계라는 게 존재를 하겠죠.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지, 그리고 DSLR과 스마트폰의 색감과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들은 어떤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카메라도 좋은 카메라고, 세상 나쁜 카메라는 없죠. 하지만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양재천에 지금 벚꽃이 지기 전에 잠깐 나와서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스마트폰과 DSLR 카메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고, 벚꽃같이 꽃이나 나뭇잎 같은 걸 촬영하실 때는 순광보다는 역광이나 역사광 등을 이용해서 촬영하시는 게 그 이파리들의 그 투명도를 좀 보여줌으로써 훨씬 더 아름다운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좀 봄의 느낌 좀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아마 비가 오고 나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잠깐이라도 영상 보시면서 봄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쩍 요즘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뭐 DSLR 카메라나 미러리스 같은 그런 카메라를 사야 하고 그런 카메라들을 공부를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져 있고 다양한 스마트폰들이 나오고 그 카메라들의 성능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한계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스마트폰 카메라의 한계점은 스마트폰은 렌즈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프로그래밍으로 인해서 어두운 곳에서도 노이즈를 억제하는 그런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광고들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큰 화면으로 봤을 때 어두운 상태에서 촬영했을 때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스마트폰 카메라 좋은 카메라고요. 저 역시 대부분의 일상생활 속 사진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스마트폰 카메라는 라면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라면과 일반적인 음식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라면이 좋을 때도 있죠. 라면의 장점은 빨리 할 수 있고 빨리 먹을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포만감도 얻을 수 있고 만족감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깊이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기엔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겠죠. 뭐 라면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라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마치 그런 거겠죠. 뭐 짜장라면이 있고 뭐 카레라면, 뭐 곰탕, 사골곰탕 라면 그런 미역국 라면도 있고 다양한 라면들이 있지만은 짜장라면이 짜장면을 대신할 수는 없겠죠. 뭐 사골곰탕면이 진짜 설렁탕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급할 때 대용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는 것처럼 사진 역시도 스마트폰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죠. 순간순간 모자란 사진도 찍을 수 있겠지만은 좀 깊이 있고 내가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거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 의도대로 표현하기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뭐 스마트폰에도 아웃포커싱 기능들이 있죠.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때 나오는 아웃포커싱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심도를 조절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여주고 그렇게 조리개 링을 조절해서 사진을 찍는 것과 스마트폰이 임의대로 AI죠. 그 한계치를 정해놓고 그대로 뒷 배경을 뿌옇게 만들어주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것들을 촬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못 찍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존재를 하죠.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해서 스마트폰의 기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현재 상태에서는 스마트폰 말고 미러리스나 DSLR 그런 식으로 조금은 더 전문적인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촬영하는 게 조금은 더 사진 생활을 좀 더 즐겁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를 하나를 구입을 해서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사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게 훨씬 더 즐거워지실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생길 거라 생각을 해요. 그냥 모든 걸 자동으로 찍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찍다가 내가 어떻게든 핸들링을 해야 되는 카메라를 접하게 되는 순간 약간 멘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메라를 처음 구입하고 미러리스나 뭐 DSLR 구입하고 사진을 찍으면은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때 훨씬 안 나오는 경험들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모든 거를 카메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찍었었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은 그런 존재죠. 다 자동으로. 라면이 그렇죠. 레시피대로 그냥 만들면 되죠. 물론 라면도 창작적인 그런 라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 한계에는 분명히 존재를 하듯이 스마트폰 카메라는 분명히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료를 내가 사서 다듬고 양념도 하고 그렇게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카메라, 조금 더 전문적인 카메라, 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서 카메라를 사놓고 나는 소질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매뉴얼을 최소한 2번 정도는 정독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사진을 좀 찍어 보세요. 분명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못 느낄 수 있는 매력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도 분명 좋은 카메라고 활용도가 높은 카메라죠.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찍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 더 전문적인 카메라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카메라이기 전에 전화기이죠. 전화기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기능은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전적으로 사진 기능을 의존하지 마시고 그냥 서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찍어보면서 사진의 재미를 느끼셨다면 이제 조금은 더 전문적인 카메라를 구입하시고 사진을 조금 배워서 조금 더 즐거운 사진 생활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꽃도 피고 봄도 오고 했으니까 좋은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죠. 카메라를 지금 구입하셨던 분들이나 안 구입하셨던 분들이나 들고 나가서 이 봄을 여러분들의 카메라에 저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